한 번이라도 복권 한 장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번이 당첨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던 적이 있나요? 혹은 처음에는 옳아 보였던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약간의 의심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내면의 목소리가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적이 있나요? 이러한 감정들, 작은 속삭임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의 표현으로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재정 현실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돈과의 관계가 단순히 숫자와 청구서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부와 풍요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금융적 자유를 여는 열쇠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년간 우리는 재정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비결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언젠가 꿈꾸던 안정성을 얻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완전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열쇠가 단순히 외부적인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를 재구성하는 것에 있다면요. 이것이 새로운 트렌드나 유행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과학은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 왔던 것을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음과 몸의 연결은 강력하며 돈에 대한 깊은 신념이 당신의 재정적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의식적으로 돈이 부족하고 재정 생활이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믿는다면 그러한 믿음이 기회를 놓치거나 투자를 망설이게 하여 당신을 단순한 생존의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무의식적 사고방식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상황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서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풍요를 위해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신경경제학과 후생유전학의 흥미로운 세계를 탐구할 것이며 이 분야들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재정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믿음을 조정함으로써 자신의 재정적 현실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나누고 돈에 대한 집단적 믿음의 힘을 강조하는 역사적 사건들도 재조명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끝날 즈음 당신은 무의식이 재정적 안녕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족에서 풍요로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재정적 현실을 창조하고 그것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재정적 이야기를 다시 쓰고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불을 깨울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재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들에 대해 깊이 탐구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몇 가지 큰 오해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오해는 돈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생각은 번영을 가로막는 실제 장애물로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며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돈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제한되어 있나요? 위대한 아이디어들이 희소한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은 더 성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칙이 돈에도 적용됩니다. 돈은 흐르고 증식되며 창출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닫힌 시스템이 아닌 열린 시스템으로의 관점 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부자가 되려면 고액 연봉의 직업이나 로또 당첨이 필요하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풍요를 받아들이고 우주에 존재하는 광대한 잠재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념 체계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핍의 사고방식으로 작동하며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쌓이는 청구서, 멀어 보이는 꿈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결핍의 사고방식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매일 한 푼 한 푼 아껴 쓰면서도 돈이 부족하다는 확신에 빠져 있는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쿠폰을 모으고 달아빠진 옷을 입고 돈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부유한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면서 매일 풍요로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핍 사고방식은 그녀를 제한된 사이클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풍요로운 사고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이 사람은 모두에게 충분한 자원이 있으며 자신도 그 자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며 자신의 부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풍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가 아니라 돈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진정으로 변혁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핍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풍요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다음에 탐구할 주제입니다. 이제 수용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재정적 안녕은 단순히 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무의식적으로 풍요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돈이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블록이 있다면 본질적으로 번영을 거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마치 물을 컵에 채우려고 하면서 컵 윗부분을 손으로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약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절대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저항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돈이 부족한 가정에서 자랐고 부족함이 지배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또는 부자들이 탐욕스럽거나 그들이 가진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블록들은 풍요를 가로막는 강력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숨겨진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돈과의 관계에 대해 글을 쓰고 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감정을 관찰하세요.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반복하는 제한적인 이야기가 있나요? 이러한 저항을 인식한 후에는 그것들을 해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연습 중 하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있는 몇 개의 동전이든 고정된 월급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가진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에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시각화를 통해 이 수용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자신이 풍요로움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고 번영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그리며 성공과 관련된 감정들, 즉 안정감, 자유, 안녕감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시각화는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여 결핍을 풍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수용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목표를 향해 영감을 받은 행동을 취하는 동안 번영의 흐름에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는 능동적으로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수용 상태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전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우리 삶의 지속적인 번영의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번영을 이루기 위해 가장 흔히 겪는 장애물 중 하나는 우리가 재정적 성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끊임없는 자기 비판이나 어느 순간 가짜로 폭로될 것 같은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성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결론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 성과, 그리고 당신이 더하는 가치를 목록으로 작성해 보세요. 당신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하세요. 번영은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경쟁으로 보지 말고 영감으로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그것들을 당신 자신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동력으로 삼으세요. 또 다른 흔한 장애물은 돈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돈을 갖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부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얻어진다고 믿는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돈을 불신하는 환경에서 자랐거나 당신이 더 많은 돈을 벌면 누군가에게서 뺏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감염증후군은 당신이 성공적이거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언젠가 사기꾼으로 폭로될 것 같은 감정을 말합니다. 성공이 자신의 공로가 아닌 운이나 외부 상황 덕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의 재정 상태와 번영에 대한 사고방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답은 전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재정적 성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거나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결국 자신의 성장 기회를 스스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충분함의 감정은 투자 기회를 회피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대가를 수용하게 만드는 등 충동적인 재정 결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이 모험을 피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결과적으로 수익을 확장할 기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포스터 증후군을 극복하고 풍요를 여는 열쇠는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들은 과거의 불안감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당신이 성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의 가치는 완벽함이나 외부의 승인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번영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따라서 임포스터 증후군을 극복하는 것은 자가 제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사고방식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와 다가오는 기회를 신뢰함으로써 당신은 재정적 성공을 자신감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돈을 선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보세요. 재정적 안정이 있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소중한 일에 기부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풍요는 당신이 세상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게 해주지 결코 덜 기여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 다른 흔한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종종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두려움은 당신을 편안한 구역에 머무르게 하여 진정한 잠재력을 탐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는 여정의 한 단계일 뿐 결코 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 그들의 여정에서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핵심은
실수에서 배우고 적응하며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시도는 자신감을 키우고 번영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또한 헤도니스트의 숙취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는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소유에서만 온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소비와 끊임없는 불만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물질적 소유보다는 경험과 개인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여행을 가거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투자하세요. 진정한 성취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에서 오지, 단지 물건을 축적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장애물들이 단번에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작은 진전이라도 축하해 주세요. 이러한 제한적인 신념에 도전하고 우리가 논의한 도구들을 실천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풍요를 받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재정적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초점을 옮겨봅시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실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이 부와 번영을 끌어들이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당신은 우주에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큰 금액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수입, 받은 할인, 또는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써 더 많은 풍요가 당신의 삶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강력한 의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째, 감사 일기를 시작하세요.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돈과 관련하여 감사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부터 작은 금액을 절약한 것에 대한 감사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일 긍정적인 확언을 실천하세요. 이는 나는 내 재정적 풍요에 감사한다, 또는 나는 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와 같은 긍정적인 선언문입니다. 이러한 확언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의 잠재의식을 성공을 향해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성취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부채를 상환했거나 재정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잠시 그 성취를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은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 안녕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용주, 관대한 가족, 또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 점원에게 간단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당신의 삶의 풍요의 흐름을 강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주변에 존재하는 풍요에 집중하세요. 아직 부족한 것에 대한 걱정에 휩쓸리기 쉽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인식하려고 노력하세요. 당신의 머리 위의 지붕, 식탁 위의 음식,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들 등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를 기르는 것은 일상적인 실천이며 이를 더 자주 실천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에 진정한 감사를 느끼게 되면 우주는 놀라운 방식으로 반응하여 더 많은 번영을 당신에게 보낼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재정 여정에서 얼마나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조용한 장벽이 될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 내면에서, 그리고 생각과 풍요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재정 이야기를 다시 쓰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여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함께 우리는 새로운 재정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